육군 제9보병사단이 적의 화학탄 공격에 보유 전력의 70%를 손실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학전쟁 하에서의 전투력 복원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일보와 국방TV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2022년 6월 16일과 17일 사이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투력 복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투부대가 적의 공격에 의해 심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전투근무 지원 절차를 통해서는 현재 또는 미래 작전의 수행 능력을 상실했을 때 즉각적인 전투력 회복을 위해 취하는 지휘 조치로서 작전 실시간 전투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작전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그 목적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갖고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단의 조치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전투력 복원의 준칙은 2021년 5월 발간된 미 육군 기술교범 ATP 3-94.4 전투력 복원 작전과 미 육군 야전교범 100-9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준칙에 의해서 전장 상황을 평가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지휘관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대의 전투력 복원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최선의 방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신속히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전장에서의 최종 결심은 지휘관 몫이므로 지휘관의 능력이 이때 모두 드러납니다. 6.25 한국전에서 1개의 사단과 2개의 군단을 괴멸시킨 최악의 국군 지휘관이었던 유재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둘째, 지휘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투력 복원이 필요할 정도가 되면 부대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지휘관 또는 전투원이 전투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전투로 인한 패배 공포에 사로잡힌 지휘관과 병사들은 통제불능이 되기가 쉽습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5월 공세 시 현리전투에서 당시 3군단을 지휘하고 있던 군단장 유재흥이 자신만 살겠다고 부대 지휘를 포기하고 경비행기로 도망을 가자 3군단은 병력의 30%와 중장비의 70%를 손실하며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결국 3군단은 해체가 되는 치욕을 맛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접적 단절을 해야 합니다. 전투력을 복원할 때는 직접적인 적과의 조우 전투 또는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 적이 노릴 수 있는 중요한 목표 등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유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적절히 분배하라는 것은 있는 대로 다 퍼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피해를 입은 부대는 전투력이 복원이 되어도 원상태로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인원, 무기, 장비를 다 채워주어도 부대원들은 이전처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죽음과 패배의 정신적인 충격은 생각 이외로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피해를 입은 부대의 전투력을 채워주는 대신에 피해가 없는 부대의 전투력을 더 보태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현장 전투 지휘관의 판단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교육 훈련을 한 후 투입을 해야 합니다. 전투력 복원을 한 후 전투에 투입되는 부대는 초기에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한 전투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지휘 통제와 전투원 상호 간의 손발이 맞지 않고 군기와 사기도 땅에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평시 교육 훈련뿐입니다. 전투력 복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조직,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전투력을 상실한 부대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거나 지휘 조직 및 구성원을 바꾸어서 새로운 단대호를 부여해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6.25 당시
유재흥의 지휘 실패로 청천강 전투와 덕천 전투에서 패배한 육군 2군단과 현리 전투에서 패배한 육군 3군단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서 해체시킨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재편성이라고 해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부대의 손실을 보충하거나 예하 부대를 교체하여 기존 부대의 편제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25 당시 역시 이 무능한 지휘관이었던 유재흥이 지휘를 하던 보병 7사단은 원래 1년대, 9연대, 19연대, 포병연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정부 전투와 서울 방어 전투에서 대패배를 한 후 1950년 8월 대구에서 제3연대, 5연대, 8연대 16포병대대로 다시 7사단을 편성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투력 손실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군의 전투력 손실은 전멸과 괴멸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전멸이란 부대의 단위 편제가 전투 역량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 부대에 부여된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전멸의 기준과 정의는 국가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서구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전투 전력의 30% 이상이 손실이 되면 전투원이 전투 의지를 상실함으로 전멸 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 육군은 야전기어범 FM 101-5-1 Operational Terms and Graphic에 규정이 된 건벌 차트를 사용하여 부대의 전투력 판정을 하며 적색과 흑색으로 구분을 하는데 적색과 흑색은 부대를 재편성을 해야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반면 공산권에서는 70%까지 손실되기 전에 그리고 전투 의지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파 전술을 통해서 작전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멸 판정을 유보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묘사가 되는 전투원 전원이 전사했거나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전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용어입니다. 부대원 전원이 전투불능 상태는 괴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육군 제9보병사단의 훈련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전시 상황에서 적의 화학탄 공격에 의해 보유 전력의 70%를 손실한 상황을 부여하고 사단급 전투력 복원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하부대의 남은 전투력은 30% 수준으로 사단은 빠른 시간에 피해를 극복하고 전투력을 복원하는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실시된 훈련의 내용은 신속한 전 사상자의 처리, 공중 및 육로를 이용한 긴급 환자의 후송, 동원 보충 대대의 전개, 장비, 탄약, 물자, 유류의 보충, 공중 보급, 근접 정비 지원 및 야전 정비 수집소 등 운용 등의 훈련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단 전투력 복원을 위한 첫 번째 요소인 보충 병력인 동원 보충 대대의 충원 절차와 대대급 재편성 훈련, 근접 정비 지원 및 야전 정비 수집소의 운영을 통한 궤도 장비, 공용 장비, 개인 장비 등을 정비를 진행을 했으며 또한 전시 상황에서 물자와 유류 등 보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수리온 헬기를 활용한 공중 보급 훈련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제9보병사단의 전투력 복원 훈련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유 전력의 70%를 손실을 했다고 상정한 것과 재조직이 아니라 재편성 훈련을 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구보병사단이 전멸 상태를 넘어 괴멸 수준까지 피해를 입었으나 지휘부가 생존하여 사단은 동일한 단대우를 유지하고 예하 여단과 대대를 다른 사단으로부터 배속을 받거나 기존 예하 여단 및 대대의 단대우를 유지하되 소속 부대원은 70% 이상 바뀐 것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부대로 재창설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대량 전사상자 후송과 병력 장비의 정시 동원 체제와 비축 물자의 불출 및 보급 체제, 전시 교육 훈련 체계 등 전시 증편과 창설 절차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입니다. 사단급 훈련이라고 했지만 제1군단 및 지상작전사령부의 지원과 통제 없이는 사단 단위 부대의 전투력 복원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육군 전체의 훈련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남층시 주공 방향인 제1군단의 예비 전력인 제9보병사단의 전투력 복원 훈련이라는 점이 더 주목이 됩니다. 훈련을 실시한 부대는 예하 제28보병여단의 제1대대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19일 육군 종합보급창에 비축장비 관리대의 비축장비 전방 지원 훈련과 2022년 6월 16일 육군 제5군단과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이 전시연합, 군수, 경계, 방호, 정비 등 각종 전장 수행 기능을 협조하고 공유를 하는 연합분배 허브 운영센터 운영 예규를 체결을 하여 전시 지역분배소, 항공추진보급기지, 해안 양육 군수지원 등을 통합해서 병력, 물자, 장비를 전투부대로 지원을 하는 지휘통제본부로 전시에 운영하기로 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집중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화학전으로 제9보병사단의 전력이 70%를 손실했다는 가정은 우리 국민들도 이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사라져버렸던 전시 대량 피해 상황을 상정을 한 전투력 복원 훈련이 육군에서 재개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완전히 무너졌던 군의 교육 훈련이 서서히 원상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